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기아는 깜짝 놀랄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동급 투싼 하이브리드에도 없는 사륜구동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는 사륜구동을 포함시켰는데요. 게다가 소렌토, 산타페, 기존 하이브리드 SUV의 경우 사륜구동을 선택할 경우 연비 기준 미달로 인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적용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SUV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륜구동 시스템을 찾는 소비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사륜구동 시스템은 4개의 바퀴에 적절한 토크를 공급해 안정적 주행이 가능한 만큼 험로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눈과 비가 잦은 국내 도로 환경에서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륜구동 시스템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륜구동 시스템은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팰리세이드의 경우 약 3개월간의 판매량을 살펴본 바 사륜구동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57%를 차지하기도 했었으며 올해에는 준대형 세단 최초로 기아 K8에 사륜구동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는 SUV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사륜구동이 적용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있겠습니다. 다만 두 차량의 경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비 기준 미달로 인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약 200만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형 SUV의 경우 복합 연비가 14.8km를 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두 차량의 복합 연비는 14.3km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형 SUV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사륜구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약 200만원 수준의 세제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형 SUV가 아닌 준준형 SUV에 눈길을 돌리기에는 투싼 하이브리드의 경우 사륜구동 시스템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요는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요 예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출시 직후 스포티지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지난 7월 20일에 출시 직후 신형 스포티지는 누적 계약이 약 5만 2천 대를 기록하며 판매량은 1만 5천 대 수준으로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모델 중 하이브리드 모델은 1만 7천 대가 계약이 되었으며 이 중 약 4천 대가량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륜 모델이 아닌 전륜구동 단일 모델의 실적이며 아직 출고가 밀린 차량 및 사륜구동 모델을 추가 신규 계약 또한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올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륜구동 추가는 단순히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에 전자식 사륜구동 옵션을 추가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에는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 기술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 기술들은 부드러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라이드는 과속 방지턱 통과 시 차량 운동 방향과 반대에 관성력을 발생하도록 전기 모터를 제어해 쏠림을 완화했으며 이 핸들링은 모터의 가감속으로 전후륜의 하중을 조절해 조향 시 주행 안전성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아 스포티지는 동급 최초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및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보이며 앞서 출시한 투싼과는 달리 한층 더 진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며 차급의 벽을 허무는 듯 합니다. 한편 스포티지가 출시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을 출시한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져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를 두고 아직 기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이슈로 인한 생산 물량 조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차를 주문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 반면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생산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까지 SUV의 인기와 더불어 전륜구동보다는 사륜구동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고려해 본 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 직후 사륜구동 모델까지 판매를 개시한다면 그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륜 모델을 공개함으로써 신차 효과 연장 및 고객 이탈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할 경우 사륜구동 엠블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출시한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사륜구동 엠블럼이 적용되는 반면 이번 스포티지의 경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데요. 이 역시 기존 사전 계약 및 출고한 소비자들을 의식한 결과는 아닐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륜 구동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터레인 모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터레인 모드가 아닌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제 주행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면 상황을 자동 분석해 최적의 주행을 제공하는 오토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터레인 모드에 있는 눈길, 모래길, 지능길 등 노면 상태에 맞춰 모드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오토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은 한층 더 기술력이 발전됨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전 트림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장 낮은 프레스티지부터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그래비티까지 별도로 225만원을 더하면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최소 3,300만원부터 최대 4천만원을 근접하는 수준의 가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초기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차종은 단연 SUV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는 SUV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손꼽고 있겠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량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이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륜구동 모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